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따사로운 햇살이 모두를 봄날의 고양이로 만들어버리는 3월 21일 김성수의 오늘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여분의 염색체를 한 개 더 가지게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개의 염색체 그리고 21번 염색체에서 숫자를 따와서 3월 21일을 다운증후군 인터내셔널에서 기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운증후군은 60%의 환아가 태내에서 조기에 유산되는데요. 힘들게 생존하게 되더라도 지능장애, 특이한 외모, 성장 발육장애, 또 다발성 기형 등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난 주말 한 다운증후군 여성과 그의 어머니가 화제가 되었죠. 어머니는 판사였고 국회의원입니다. 공적인 그녀의 선택과 어머니로서의 선택,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더 많은 다운증후군 자식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더 큰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어느 길이든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더 오래 기억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3월 21일 순서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를 아주 전격적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17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그 부정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 보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파만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장애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을 실제로 장애 아이를 두고 있고 역시 또 같은 예술계에 종사하게 돼 있는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기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을 연결을 해서 또 오랜 동안 장애계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양쪽의 입장들을 균형 잡히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정가산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하여영 기자 그리고 문화와 음모 황지미 대중문화평론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퀴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퀴즈를 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주셔서 문자가 아니죠. 이게 후기죠, 후기. 예, 후기를 주셔서 맞춰주신 분들께는요. 연극 너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의 티켓을 드립니다. 한 분만 선택을 할 거고요. 2장 드리겠습니다. 초대권을
너 돈키호테. 이번 주에는 너 돈키호테 티켓을 2장씩 드리고요. 이게 3월 16일서부터 6월 26일까지 대학로 일항시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인데 돈키호테 이야기를 산초죠, 산초? 산초가 모노드라마로 쫙 펼쳐내는 아주 역동적인 연극입니다. 재미있고요. 또 많이 우리의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세르반테스 서거 400주년이기도 하고 한번 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극 어떠실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저도 맞춰보고 싶습니다. 저 퀴즈를 안 드리고 그냥 시작할 뻔했다. 네. 진짜. 예, 오늘의 퀴즈는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따님이 따님의 병명이죠. 증세를 5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증후군입니다. 5글자. 이게 퀴즈고요. 맞춰주시는 분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엔딩 시간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선정되신 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주소 등등을 갖다 물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네요.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 더민주 비례대표 선정 내홍이네요. 이거 완전히 파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아침부터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조정과 ABC 그룹 간 칸막이를 없애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김종인 대표의 순번을 2번에서 후순위로 배치하고 그룹을 없애 투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김 대표가 원한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무를 거부한 김 대표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그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나는 대표직의 매력을 못 느낀다. 인격적 모독을 받고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앙위가 원한대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순번을 결정하지 않으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김 대표는 이어 비대위라는 것이 필요 없는데 비대위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비대위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 아니냐. 그게 싫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그래. 라고 거듭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비대위원장 하려는 사람으로 다루는 것이 제일 기분이 나쁘다며 내가 큰 욕심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면 죽어도 못 참는다고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내가 무슨 욕심 많은 노인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건 하나의 핑계라면서 지금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다. 어제 중앙위원들이 저렇게 해서 일반에게 얼마나 표를 깎아먹은 줄 아느냐. 패권을 하려면 잘하라고 해. 그따위로 패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라며 당 내홍을 정체성 갈등으로 규정하고 주류인 친노 운동권 세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더민주는 중앙위 회의를 다시 5시로 연기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다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 감정을 사귀면서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한국 공관위원장,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유승민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관위에선 이미 유 의원 자진 사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발표는 없느냐는 질문에 오늘도 기다린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기다리느냐는 언급엔 오늘도 기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박계 공관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 총장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자진 사퇴에 대해 공관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계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 총장도 공관위에서 오늘 오후에 유 의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의 거취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관위서 의견을 조율해 최고위에 전달하면 최고위서 개파 간 담판을 거쳐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23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24일은 사실상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23일 날까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네요. 더민주 비례 명단을 보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공천을 둘러싼 이전 투구에만 혈안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을 향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특정 계파 의원들은 오직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공적 규범과 책임에 구속되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 몰입애들의 계모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명단은 더민주가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가 안 된 것은 전문가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양우만하면 여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 극복을 말하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양당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의 이삭줍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심기 관리를 복무규율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과반 여당, 만성 무기력과 습관성 방향 상실로 표류할 제1야당, 제2속 챙기기에 바쁠 유사 제3당이 만들어갈 20대 국회에서 과연 국민의 이익이 지켜질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세 당을 모두 까주셨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누리집이죠.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답만 5글자로 남겨주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양 청취자께서는 비례대표 남자 1번 욕심이 아니면 공천 살인당하고 백의종군한 정청래가 욕심이냐, 이런 얘기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의견도 같이 남겨주시면서 답도 같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좀 문제 있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안보법을 무려 59개 나라가 지금 지지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관련 법률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꽤 많은 국가가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네요. 충격적인데요. 일본의 안보법에 관해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지의 뜻을 밝힌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 5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 자료로 파악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지를 표명한 국가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 자메이카, 케냐, 이스라엘, 카타르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본과 동맹 또는 우방국,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국가, 외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보 법률에 관해 이해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국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케냐 같은 국가가 뭔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걸 같이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안보 법률에 관해 굳이 찬성 의견을 표명한 것에는 국내외 여론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법률 자체에 관한 찬반 표명을 자제하고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도 한국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외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개 대학교 총학이 대학의 사전투표소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4.13 총선 때 대학 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대학교 총학생회 40여 개가 참여하는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오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제도를 갖춰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들은 19대 총선 때는 29곳의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총선 때는 선관위가 읍면동에서 한 곳외에 투표소를 만들 수 없다는 법과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학내 투표소 설치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소는 2013년 사전투표소 도입으로 폐지됐습니다. 이들은 대학도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이고 대학원생과 교직원까지 합하면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한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니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많은 청년은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와 선관위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투표 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국민 참정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학 내에도 사전투표소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요, 이 다운 증후군 딸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오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일보의 정창교 기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그 정 기자님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정 기자님도 아드님이 그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분이죠.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나요? 네, 영종예술단에서 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음악과 등등의 음악 관련 학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죠? 예, 저희 아이도 몇 군데 예. 전문학교도 가서 선생님한테 앞에 가봤는데 예. 그 안보를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묻고 실제로 바로 탈락을 시킨 경험도 있고요. 예. 평택에 있는 그 한국 덕지대 실용음악과에 가서도 이제 유사한 장애인들 중에 경증 장애인들은 합격을 하는데. 경증은 합격을 우리 하는데? 아이 같은 좀 중증, 우리 애가 이제 자폐성 1급인데. 예, 자폐성 1급이죠. 예. 그, 아예 대학 문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라든가 이런 데는, 그 상당수의 장애인들을 받아주기는 하는데. 예. 서울 소재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성신여대 같은 명문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애를 거의 갖고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예술을 전공하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굉장히 그 나경원 의원 그 다운증후군 따님의 경우는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결과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은 그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험을 볼 때 이제 장애인 특례 전형이라고 하는 걸 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는 건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이 말한 대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뺏고 네. 옆에 비장애인과 같이 걸어봐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네. 특례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장애인 특례 전형하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죠. 예. 물론 그 TO를 한두 자리 정도. 한두 자리. 일반 실용음악 하는 그 청년들도 사실 그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예. 네, 거기에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오더라도 예. 뭐 1년이건 2년이건 4년이건 그 실제로 학습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게 학교 측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 뉴스타파에서 두 번째 의혹 보도를 한 것이 성적에 대한 정정 요구를 그것도 대학 교학과에서 강사들한테 정정 요구를 해서 뭐 F에 가까운 점수가 뭐 C 정도로 조정이 됐다. 이런 의혹 보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례 전형의 어떤 특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는데 예.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적장애 영역은 이제 생각을 완벽하게 못하는 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한 어떤 전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게 매뉴얼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군요. 뭐 이게 매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이제 비마이너 같이 비마이너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장애인 전문 매체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의혹의 정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면서 나경원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에이블 뉴스 같은 또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에 있는 폭로다. 사실 부정 심사라고까지는 될 수 있어도 부정 입학은 아니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그런 돌발적인 실수가 나올 때 그거를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비마이너 입장은 이제 좀 원론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따님이 입학한 이후에 장애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예. 그게 이제 그런 원칙론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에이블뉴스의 시각은 어쨌든 이게 총선을 바로 앞두고 쟁점화되기 때문에 이 쟁점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한 측면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측면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이신데.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에 엄마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장애계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아빠 입장이지만 우리 집사람의 경우에 어머니로서의 태도를 보면 저하고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프지 않는 딸이 있지만 이런 아픈 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아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은 그런 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장애계에서 결과를 놓고 보는데도 팽팽한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특례 전형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예 그걸 법제화시켜서 특례 전형을 좀 더 폭을 넓히게끔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있고. 걸 제도화해주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라도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지금 당장 법제화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조차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이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 가슴이 짠한 게 분명히 그런 좋은 학교에 국회의원이자 판사였던 따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 장애계에서는 그렇게 뚫어주는 것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서울대대학에서 음악을 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인기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처박아 놓는 것보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끌어내고 그들이 직업으로 때로는 그걸 향유하는 형태로라든지 자꾸 확장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나 의원 사례를 가지고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몰아가게 되면 문화예술이 필요한 정작 장애인들의 이 현실을 또 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장애계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놓고 참 복잡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그럼 원하시는 것은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쿼터제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죠. 한 명이라도 실제로 쿼터제는 장애인들, 많이 법제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특수교육에서도 보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서 사실 둔감했고 이제서야 이제 문화예술을 조금 교육부 쪽에서는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이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 인식 개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의 예술가들이 들어갈 학교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그런 예술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월 100만 원의 이 고액 과외가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학교 안에서 받아줘서 좋은 교육을 하고 또 그 후배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선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런 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댓글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나경원 의원 딸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거 아닐까요? 블루벨벳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부모로서 나경원 의원을 장애인 부모 시각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딸이 할 수 있는 거 수영을 가르친다든가 드럼을 가르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뭔가 엄마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서 일반 엄마들보다는 조금 더 딸에게 좋은 진로를 열어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세우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학에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과 정원이 2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 정도는 장애인 쿼터제로 앞으로 대학 입시를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접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들께 투표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한 인터뷰 정말 양쪽의 입장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의 정창규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